네,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제약바이오 투자 전략 오늘 듬뿍 담아왔습니다. 오늘 석지연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와 함께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서 그 네. 헬스케어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사실상 이제 전방위적으로 확장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많이 궁금했는데 네. 마침 또 가져오셨습니다. 우선 삼성의 투자 내용을 쭉 한번 좀 훑어주세요. 네, 그 지난해부터 투자 속도가 좀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5월에 AI 기반 초음파 진단 기업 소니오를 인수했고, 또 DNA 분석 장비 업체인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인 젤스 등에 그 연이어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액체 생검 기업 그레일에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이 약 700조 원 규모로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삼성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링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에 이 건강 데이터 플랫폼을 결합하는 거를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럼 오늘 다뤄볼 투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예. 가장 최근에 했던 그 액체 생검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액체 생검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피나 그 침으로 그 떠다니는 DNA 조각을 분석해서 암을 진단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비교적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절개나 조직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한 번의 체열로 여러 가지 암을 한 번에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암 진단 방법으로 평가되는 기술인데요. 삼성물산이랑 삼성전자가 그 1,56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4%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 그레일이라는 기업에요. 아, 네, 삼성물산은 이번 투자로 그레일의 그 제품, 암 진단 제품 갤러리를 한국 시장에 유통을 하고 또 아시아 시장도 이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결합을 해서 스마트폰과 링, 워치 등의 이제 소비자들의 건강 데이터를 좀 책임지는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이 그 그레일에 투자를 한 건데 그 액체 생검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피나 그리고 침으로 간단하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네. 대표 제품이 갤러리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진단 방법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예. 갤러리는 그 네. 체열을 한 번 했을 때 암 요 50여 종을 네네. 검출해낼 수 있습니다. 한 상당히 번에요? 네, 한 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 가장 예. 많은 암종을 네네. 검출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암이 이 어디서 유래했는지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이 88%나 됩니다.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거고. 예. 또 이제 10만 명 이상의 그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에서도 이 정도 규모로 데이터를 확보한 그 회사가 액체 생검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으로 글로벌 검증력도 매우 높은 편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도 이런 기업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떤 그렇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좀 경쟁하고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예. GC지놈이라고 예. 그 녹십자 이제 계열사인데요. 아, 예, 네, 예, 예. 이 아이캔서치라는 그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여긴 6종의 암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MBDX의 캔서 파인드도 있고 또 이제 비상장사로는 포어텔 마이헬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도 이제 각자의 강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으로 이렇게 진출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대형 병원 그리고 종합검진센터 중심으로 이렇게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앞서서 그 삼성이 투자한 그레일 같은 경우에 네. 좀 기술력이 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따지면 앞서서 액체 생검 국내 기업에 대해서 쭉 정리해 주셨잖아요.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네.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경쟁 그렇죠. 부담. 그렇지만 예. 이제 직접
업체들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파이 자체가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오히려? 예. 네. 이제 사실 이제 액체 생검, 그러니까 예, 피로 예. 암을 진단한다는 이런 기술이 이제 지금 국내에 상용화돼 있고 이거를 이제 어디 가면은 할 수 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시는 분이 지금 많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가 될 수 있다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레이사가 개발한 갤러리는 이제 탐지 가능한 암종 수가 50여 종으로 국내 한 6종에서 8종 대비 압도적으로 많죠. 그리고 임상 데이터 규모도 10만 명 규모로 엄청 많은데 이제 삼성물산이 이 제품을 이제 국내 유통하게 되면 이제 기존에 국내 제품 깔려있던 그 시장에 이제 그 똑같은 이제 그레이 제품을 이제 깔게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갤러리가 시장을 좀 고가 서비스 시장을 좀 빠르게 잠식할 가능성이 있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중장기적으로는 업계에는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제 삼성이 시장에 진입하면 이 액체 생검 기술의 신뢰도, 뭐 인지도, 뭐 표준화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 또 정부의 그 보험 적용 가능성 같은 것도 논의가 될 수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뭐로 분석을 하셨어요? 네. 그 GC지놈이랑 네. IMBDX 제품 같은 경우 민감도가 86%에서 91%, 특이도가 96%에서 98%, 거의 네. 90% 이상이고 거의 100%에 가까운 특이도와 민감도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암종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 일단 그 보유 한 6종에서 8종의 암종을 잡아낼 확률은 매우 높은 거죠, 정확도가. 그래서 이제 갤러리는 이제 검사할 수 있는 암종은 많지만 민감도라는 것은 암 환자가 맞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비율을 말하거든요. 네네네네. 이제 그 민감도가 50%대밖에 아, 되지 그래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몸 전체를 이제 스캔을 해주는 대신에 한 절반 정도의 확률로 이제 민감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냐, 나는 전체적인 스캔을 원한다 하면은 그레일의 제품을 쓰면 되는 거고, 나는 특정 암이 궁금하다. 예. 그러면은 또 이제 국내 제품을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약간 시장이 또 세분화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예. 그리고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뭐 일부 업체들은 그레일 제품의 절반 수준의 가격으로 이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선택권이 이제 시장 소비자들 입장에선 선택권이 넓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이 그레일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국내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거고 홍보 네. 효과가 있으니까 네. 같이 잘 사는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 효과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액체 생검 이런 부분의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전망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국내 액체 생검 시장 같은 경우 현재 2,600억에서 2,900억 원 규모인데요. 연평균 13% 정도 성장을 할 예정이고 2030년대 중반에는 7,700억 원 수준까지 이제 크게 커질 전망입니다. 아시아 전체로 놓고 보면 같은 기간 1조 원에서 4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이 삼성의 액체 생검 시장 진출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이제 경쟁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액체 생검 시장 전반의 성장 속도를 높여주는 그런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피로 암 진단 시장에 뛰어든 삼성 그리고 이게 국내 K바이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쭉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최근 둘러싼 4개의 모멘텀이 생겼는데 이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 국내 투자 소식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인 매수, 세 번째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좀 해소가 됐다. 그리고 네 번째 비만 치료제 네.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글로벌 펀더멘털이 좀 개선됐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하나하나씩 쭉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셀트리온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그렇습니다. 나왔죠? 주말에 네,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예. 대통령실에서 네. 열린 그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관 합동 회의에서 셀트리온은 향후 3년간 송도, 오창, 예산에 걸쳐서 총 4조 원을 투자하겠다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설비 증설뿐만 아니라 R&D, 연구개발 비용도 크게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한 연 6천억 원 수준인 R&D를 연간 1조 원 수준까지 확 높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 전통 제약사 상위 기업들의 경우 한 1,500억에서 2,000억 원 정도를 R&D 연구 개발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감안하면 한 5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협업 펀드 규모도 기존 5천억에서 1조 원으로 확대를 하면서 바이오 생태계 전반을 키우겠다. 셀트리온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진 거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멘텀은 미국 관세 문제인데 좀 약간 아쉽기는 해도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네, 예. 왜냐하면 100%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비해서. 그것에 예. 비하면 이제 그리고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좀 확실히 해소가 됐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100%가 언급됐을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수출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이 많았었거든요. 그쵸, 그쵸. 예. 그래서 이번 발표로 제네릭 의약품 같은 경우는 무관세, 그리고 의약품 원료와 일부 중간체도 추가 관세 철폐, 그리고 전체 관세는 15% 상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그 의약품 수출 국가 1위가 미국이거든요. 작년에 미국향 수출이 약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정리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업계에 큰 안도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외국인의 매수. 이거는 정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수급 어느 정도로 들어왔는지 궁금해졌어요. 네. 예. 최근에 이제 바이오에서 반도체로 외국인 자금이 옮겨지는 흐름이 좀 뚜렷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셀트리온, 약 셀트리온. 3,200억 원. 그리고 알테오젠, ABL 바이오도 순매수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각각 4조 그리고 1조 원씩 순매도가 이루어지면서 대형 이런 반도체에서 자금을 조금 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업계에서는 이게 기존의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자금이 이동하는 섹터 로테이션이 나왔다. 전형적인 섹터 로테이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비만약 중심으로 한 시장의 그 확장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최근 제약바이오에도 비만 테마가 막 들끓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정말 크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67억 달러 규모였는데 2028년엔 4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조 원 수준까지 커진다는 전망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릴리의 마운자로 그리고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연달아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국내 기업에도 파트너십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같이 이 국내에서 어떤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이제 계속 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좀 인상적입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서 이제 제약바이오 탄력을 받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조정받았을 때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걸 또 잘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셀트리온의 국내 투자 발표, 외국인 대규모 매수, 그리고 미국 관세 불확실성 해소 마지막으로 비만 테마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뭘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그 이제 지금 어쨌든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바이오 네. 업종에 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전해드렸던 이제 3분기 실적도 보면 좀 고성장 파이프라인 그리고 고수익 제품을 보유한 회사만 지금 살아남는 구도로 좀 정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전통 제약사들은 이제 꾸준히 매출을 내는 회사긴 하지만 고수익 파이프라인이나 제품이 없다면 이제 또 실적이 그렇게 점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들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네.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하실 경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 바이오팜처럼 확실한 수익 기반이 갖춰진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니 해도 바이오 업종 뭐 뜨겁다 하더라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업종 기회를 어떻게 포착하는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최근 이 모든 게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따끈한 관심사인데 잘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 이데일리 대표 그 바이오 미녀 기자인 석지연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